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1월 13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조금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전날에 미국 시장이 크게 또 상승이 나왔던 만큼 그런 부분이 조금은 전달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1시간을 채 넘기지 않았죠. 갭 상승으로 출발했고 그래도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었지만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2%가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은 다시 한번 1.9%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 연속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종가도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날의 미국 시장을 떠올려 보면 오늘도 굉장히 아쉬운 국내만의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크게 상승한 업종 없이 하이닉스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반도체는 흐름이 조금은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오히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라면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작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오늘 또 크게 밀렸어요. 그래서 조금은 차이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다시 한번 2차전지, 반도체, 로봇, 게임, 업종 구분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 거래대금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6조 원을 하회하는 거래대금이 났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말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투심이 위축이 되었고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보면 거래대금이 10조 원 이상을 상회했었거든요. 때문에 최소한 1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8조, 9조 1차적으로 그 정도 이상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급락을 했던 거에 비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물론 양매도가 나왔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11월 들어서는 외국인은 한 번, 기관은 2번 정도, 그 정도의 순매도에 그쳤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었던 한미반도체, 오늘 기관의 매도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11월 전체 들어왔던 매수 물량에 비해서는 아직도 매수 규모가 더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며칠 동안의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2차전지 쪽을 보면 삼성 SDI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에너지솔루션은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에코프로, LNF,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관련주가 3종목, 2차전지 관련주가 2종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한솔케미칼, LX세미콘, 삼성전자를 거의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했었네요. 그리고 한국전력은 10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또 기관의 매수에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시장은 그런 영향을 또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하락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또 올라갈 때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에 2%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었던 이 추세 라인, 지금의 위치라면 그 추세를 확연하게 돌파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국내 증시의 오늘과 같은 흐름,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500도 1.5% 상승이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돌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1% 상승이 나왔고 반도체 지수는 무려 4%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보더라도 오히려 나스닥이나 S&P500에 비해서 더 강하게 추세를 돌파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반도체 지수가 4%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특히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대만은 0.8%, 그리고 중국 증시는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날 미국 증시 한 차례 급등이 있었고 또 아시아 시장 오늘은 큰 변동 없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의 급락이 더욱더 아쉬움을 크게 남기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번 주의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의 10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10월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일정으로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수요일 저녁 10시 반쯤에 그쯤이 아마도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는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을 보신 것처럼 이번 주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시간외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한마디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갔었고 오늘도 오후장까지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는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인 HPSP 그 기업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또 15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마이크론까지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제적으로 한미반도체 어닝 쇼크가 있었고 그게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몇 종목들을 보면 한미반도체가 지금 11% 급락이 나오고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5.5%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주성엔지니어링 이 종목은 4%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주성엔지니어링은 먼저 지난주쯤이었나요? 먼저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은 오히려 실적이나 우려감을 지웠다면 반대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한미반도체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오늘 같이 주가에 급락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미반도체가 어닝 쇼크가 나왔고 지금 11%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3분기의 실적만을 놓고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가에 대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한번 미스가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관련주 대장주는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보다는 바로 SK하이닉스 이 종목이 반도체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에 심한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AI 반도체 대장주로서 조금 전에 종목들을 다 끌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자, 오늘 11월 초순 수출 발표가 있었어요. 날짜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의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이거는 무려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미세하지만 돌아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물론 11월 말까지는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추세를 보고 소폭이지만 정말로 플러스로 마감이 된다면 무려 1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것이고 또 계속 내년 업황에 대해서 반도체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든지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AI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 측에서 내년에 설비 투자에 10조 원을 붓겠다는 이런 과감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업황 자체는 이제 막 돌아서는 시점이고요. 또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내년 실적 성장을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그런 대세적인 흐름에서는 이번 분기에 실적이 한번 미스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오늘 10% 급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21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추세를 보더라도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었다면 완전히 추세가 죽었다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며칠 동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아마도 그런 실적들이 모두 다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조금은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 과연 추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깊이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면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5일 연속으로 주가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위치를 보면 공매도 금지 이슈가 발표되기 직전에 그 가격대까지 완전히 되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죠. LG화학은 오히려 깨고 내려갔고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LNF는 오히려 공매도 직전 종가를 깨고 내려갔네요. 그래서 2차전지 추세는 저도 정말 실망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추세가 꺾였으니까 너무 공매도 이슈에 매몰되어서 한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이 많다고 해도 연말에 증시 부양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은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조금은 시장이 시끄러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파란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이런 시끄러운 시점들이 시간을 통해 지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21선 위에서 지지가 되는 만큼 여기에 지지선을 깨지 않는다면 또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이런 패턴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락이 나올 때도 반대 패턴이 나오거든요. 가장 최근의 구간을 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직전에 고점을 살짝 돌파했죠. 그런데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점을 높였으나 그 다음에는 고점을 낮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대의 흐름이 지금 구간에서 또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대의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추운 날씨만큼 오늘 국내 시장도 굉장히 추웠던 하루였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맑은 시장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